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기자들이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이유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무례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무례해도 됩니다. 무례한 결과가 국민들이 그동안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정보를 얻어내는 목적이었다면 그 무례한 게 양해가 되는 거죠. 다만 쓸데없이 금방지게 또는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그 뭐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무례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두 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 부산일보 기자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예의를 차려가면서 그걸 무례하다고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것이 언론계를 지금 상당히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국 기자들은 그동안에 과연 꼭 물어야 될 것을 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건과 별개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핵심을 찔러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도 바뀌고 또는 어떤 정치인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예가 미국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두카키스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당시 부시 부통령과 텔레비전 토론을 하는데 그 사회를 보던 CNN 기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두카키스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귀하의 부인이 강간 살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형 집행에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두카키스는 알려진 사형 폐지론자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카키스는 아주 드라이하게 그렇습니다.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사무적이고 너무나 비인간적이라서 그걸 지켜본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선거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문재인 치하 4년간 꼭 물어야 될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신용복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그 신용복 관련 발언이 뭐였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가로서 존경하는 신용복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문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영주 피고인이 최후 진술할 때 그 대목을 딱 집었습니다. 최후 진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인 고소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공안 전문가이고 또한 불임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는 특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이나 한총련, 정교조, 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 즉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공안 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인은 문재인입니다. 본인은 과거에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은 고소인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 선서까지 하였으니 그 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취임 후 종전의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 임시나마 4대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 파기, 조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 반미 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등 대공 수사 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시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역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 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여기 나옵니다. 급기야는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신정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정복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주체 사상이고 김일성주의 사상입니다. 신정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면 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고소인 문재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 주장을 지지 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영남이 있는 자리에서 그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신정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하는데 그 신정복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발언을 고영주 피고인은 가장 중요한 즉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고 1심에서 무죄, 그 뒤에 계속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법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문제는 한국 기자들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야죠. 기자회견 때. 여러분의 기자회견 때 여러 기자들이 참석했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즉, 대통령께서는 신정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장명에도 신정복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재판을 통해서 신정복은 주체사상 신봉자, 즉 김일성주의자임이 확실합니다. 신정복은 한 번도 사상적 전향을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상도 김일성주의입니까? 국민들께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답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기자는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자 수가 한 3만 명이 됩니다. 3개 사단 병력입니다. 기자다운 기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사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기자의 질문에는 무례라는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질문을 했느냐,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질문이었느냐, 오히려 권력자의 알리지 않을 권리를 위한 봉사자로서 질문했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